시청자 여러분, 동양철강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일 2시 17분이고요. 6월달 첫 거래일이죠. 내일은 또 대선이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말 동안에 철강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놀라셨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마이너스 5%면 약해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뭐 생각보다 약한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센가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약한 게 아니라 제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매물대 그어놨던 거 지금 딱 짚고 올라가고 있고 꼬리 달고 있고 뭐 지금 종가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매수할 때 명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좀 들어봐야겠네. 얘를 매수한 명분 자체는 우리가 알래스카 LNG 관련돼 가지고 진출을 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지금 동양철관을 매수한 명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LNG 선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철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동양철관이랑 넥스틸 이거 두 개가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관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이 원래 솔직히 마이너스 10% 이상 갔다 왔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 구조 자체가 철강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도 철관이잖아.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명분과 시장의 가운데 이 조율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나라 실제 시장까지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고 자세하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적고요. 우리나라가 철 관련돼 가지고 포스코가 대표적으로 있죠. 우리나라는 철이 나오는 국가입니까? 나라 조그만데 뭐가 나와야 나오기는 다 철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뭐 호주, 브라질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포스코 이런 데로 가서 가공을 합니다. 강판이나 뭐 판때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정제를 해서 순도 높은 철 강판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을 하는 애들이 우리 거를 수입해주는 애들이 아시아 쪽이랑요 유럽 중남미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 자체는 5% 미만. 그나마 이제 세아 쪽 같은 경우가 미국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그 매출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얘네예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입을 원자재로 하잖아요. 이게 뭐 당연하게도 유통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공식품, 뭐 이렇게 소비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수산물로 예를 들면은 수산시장에서 도매가에 사는 게 당연히 싸죠. 그런 것처럼 이 관세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 최초에 그 수입할 때 관세적인 부분이 도입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얘네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미국의 수출 비중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입했을 때 원자재 가격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올 때 조금 더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격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미비하기 때문에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지금 합의를 지금 시장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되는 거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한번 했고요. 정부도 생각보다 빠르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빠른 대처인 것 같아요. 당장에 불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이제 법원이 관세 막으면 미 경제는 파멸한다라는 식으로 돌려깐 것 같은데 뭐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신용등급을 떨궜던 거는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인데 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수했던 전법을 계속 고수해야죠. 말 바꾸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지지 세력들까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옹호 세력들까지 지키려면 계속 뻔뻔한 태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안 관련돼 가지고 딴지 걸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무효라고 했던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0일 정도 전후로 그 서면 제출됐던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철관을 매수했던 그 이유 자체가 다시 그거였죠. 6월 3일 날 알래스카 출장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실장하고 가스공사 처장 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된 알래스카 춘장단이 이제 전날 출국을 했고, 이제 5월 5일에 이제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뉴스를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매수를 한 요기,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매물대 1361원이라는데 여기서 지켜줬잖아요. 여기서 매물대를 지금 두껍게 한층 더 레벨업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관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글쎄요, 이번에도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들의 프로젝트적인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거의 내용을 갖고 와서 7월달 패키지, 그 상호관세가 마무리되는 게 7월 9일이잖아요. 이 전에 3차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는 6월 3일 내일 결정되는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뭔가 만들어지겠죠. 뭐 트럼프와 국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국가 정상 관련돼 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인수인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투입입니다. 바로 취임식이라서 일단 뒤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저희 번호는 여기 있는데 제 타점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FM 세력이라 그랬고, 제가 항상 종목을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할 때는 세력주를 한다 그랬는데, 이 세력주의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제가 1, 2, 3으로. 이 1, 2, 3 중에 지금 조건 1번은 수급, 2번은 자리, 3번이 재료인데요. 이 1, 2, 3번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요거 체크하고 그 다음 오시면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뒤에 있을 국가 일정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력주의 조건을 아셨을 테니까 지금 3+1 그 알래스카 LNG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뉴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2번 자리를 지켜주는 상태인데 여기 매물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레벨 2짜리 매물대를 레벨 3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왜냐면은 현재가에서 매물대에서 각 움직였다는 거는 여기서 물량을 뺏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현재가가 놀고 있다는 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물량을 주고받았으니까 매물대가 더 두터워졌겠죠. 그런데 위로 올렸다가 내려온 거는 여기도 지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력의 마음이겠지만 한번 깼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0선 매물대 동시에 깨는 거기 때문에 깨면은 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타점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깨면은 저는 이제 안 깨는다에다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고 하면 3년 임기를 한다 그랬고 한 달 안에 트럼프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 당장 바로 취임식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6월 15일부터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6월 24일 날 네덜란드에서 나토 회의가 있어요. 나토 정상회의예요, 이것도. 그리고 7월 9일 날에는 말씀드렸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들 아니면 장관진들 이제 인사를 하겠죠. 근데 뭐 인사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인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투입입니다. 그 장관들은 뭐 산통상 장학고라든지 경제부 총리도 지금 이성복이었는데 지금 사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를 하면 곧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6월달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이재명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됐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7, 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을 국회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물결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적인 정책들이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국외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를 딱히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잘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때랑 똑같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 속에서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서 종목들을 끌고 가는 그 판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점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장중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타점이 제가 나가는 건데 영상 같은 경우는 6시 전후에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건 2시 40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저녁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거는 좀 힘들어서 구독자님들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값을 가져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왜 주냐 이렇게 하시면은 구독자님들께서 시간 내가지고 제 영상 봐주시는 거니까 감사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대선도 있고 알래스카 LNG도 있고요. 5일날 귀국한다고 했으니까 귀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차 때도 생각보다 별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 차기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좀 가닥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 그 허가를 받아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짜놓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재명 전용 계획 1번 뭐 김문수 전용 계획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놓는 게 아니라 당선된 다음에 짜는 게 얘네 입장에서는 맞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서요 타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가 지금 빨라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내일 투표 잘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